But there are people who do not believe that you should serve out this term of office given your behavior in office.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at you ought to be impeached, you ought to be convicted, and you ought to be removed. I am one of the people. To a reckless, ruthless, lawless president, indicating that your time in office as a reckless, ruthless, lawless president 일부 절차는 일상적인 주기 밖에서 반복될 때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시스템의 반응 방식의 변화를 시사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1월 20일 아침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새로운 탄핵 조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열었다. 이 행사는 특별 소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로 다른 정당 소속 147명의 의원들이 마련한 100페이지가 넘는 절차적 패키지가 동반되었다. 이 회의의 날짜, 형식 내용은 최근의 다른 사건들과 빠르게 차별화되었는데 이는 동일 인물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절차라는 점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맥락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동시에 여러 연방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형사소송의 피고인이고 헌법상 자격 박탈 소송에 연루되었으며 당내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조항들의 공식화는 대법원이 트럼프 측 변호인의 마지막 면책 주장들을 기각한 지 며칠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통령도 일반 사법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주장의 제도적 약화로 분석가들에 의해 해석되었다. 이 결정은 대통령과 연관된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와 상원에서의 징계 청문회 개시와 맞물려 비정상적인 제도적 갈등이 이미 만연한 상황에서조차 예외적인 성격의 이니셔티브에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 부족했던 요소가 모여 완성되었다. 기소장은 회의 시작 직후 하원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며 공식 등록 후 사법위원회로 직송되었다. 기소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혐의로 구성된다. 사법방해, 증인조작, 연방정부 사기 음모. 정확한 법률 용어로 작성된 이 문서는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실행한 일련의 행위를 사실관계로 정리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법치주의의 핵심적 운영 메커니즘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연방법원 여러 곳에서 이미 기록된 사건들을 상세히 기술하며 특히 증거 문서 파기, 증언 조작 시도, 수사 전략적 시점에 수사관들에 대한 공개적 공격 등을 강조한다. 두 번째 핵심은 법적 보호에 확보된 통신 기록과 증언을 근거로 하며 증인들은 트럼프 측근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을 보고하고 이들의 메시지는 은밀한 혜택 약속이나 보복 위협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핵심은 1월 6일 위원회 조사를 포함한 이전 조사들과 연계된 요소들을 제시하며 선거 인증 및 정부 이양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핵심 요소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조사가 차별화되는 점은 이를 정식 입법 절차에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여기에는 명확한 기한 설정, 확대된 절차적 보장, 그리고 향후 연방 공직 자격 박탈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이 회의는 비록 예외적인 성격이었지만 극적인 제스처로 특징 지어지지는 않았다. 조항들은 차분하게 낭독되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주요 지도자들은 당시 긴 발언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분열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 조치를 성급하거나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소수 다른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논의될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의 타당성을 평가할 의사를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 본인도 공개적인 반대 없이 위원회 회부를 승인하며 내부 이견 속에서도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도부의 즉각적인 저지 부재는 입법 분석가들에 따르면
전통적인 당파적 경계를 넘어 지지 기반을 구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복잡한 협상과 청문회가 여론 및 유보적인 의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달려 있다. 법적 차원에서 이 절차는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최소 2가지 전선과 병행하여 진행될 전망이다. 선거 개입에 대한 연방 형사 재판과 그의 후보 자격에 대한 제14차 수정헌법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소송 절차이다. 이러한 중첩된 제도적 절차의 동시 진행은 권력 간 긴장도를 높이고 기존 헌법적 선례에 도전장을 내민다. 현직이 아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는 경우 정치적 심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향후 몇 주간 사법위원회가 진행할 청문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 절차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은 이미 증거 제출, 증인 소환, 변호인 진술 등 광범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청문회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장치는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이전 단계들이 사법화된 전례를 고려할 때 향후 절차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조항의 공식 제출과 함께 제출된 문서의 내용은 미국 정치판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했다. 이 시점부터 논쟁은 단순한 법적 선거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안정성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직접적으로 혐의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조차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를 둘러싼 동시 다발적 전선들이 의회에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조율된 대응을 요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법위원회는 지도부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30일간의 심의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청문회 내용과 증거 제시 방식은 미결정 의원들의 표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사회계층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분쟁과 입법 절차가 겹치는 시점에서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편집적 약속은 현재의 사건들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구조와 연결하며 지속적인 추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절차는 여러 제도적 영역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진행되며 의회가 그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해석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압박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위원회의 역할이 갈등의 중심축이 된다. 전통적으로 탄핵 조항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아온 위원회는 이제 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고발의 사실적 근거를 검증하고 대통령이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출마하는 경우 헌법이 정치적 심판을 허용하는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정치적 이중 기능은 절차에 전례 없는 복잡성을 부여한다. 쟁점은 단순히 기소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제도의 대상이자 동시에 정치적 경쟁자로 활동하는 공인에 대한 의회의 권한 범위를 포함하게 되었다. 위원회 첫 회의 일정이 이미 잡혔으며 공개 청문회와 기소 측의 문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도 증거 제출, 증언, 구두 진술을 보장받으며 참석하도록 초청받았다. 위원회에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소환된 법학자들 중에는 절차의 합헌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도부가 의원들 자체에 국한되지 않은 확대된 분석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중 하나는 탄핵이 즉각적인 해임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격 박탈 도구로서의 기능에 대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은 2021년 1월 사건 이후 진행된 재판 등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학문적 사법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상원이 임기 종료 후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선례는 이제 다른 상황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트럼프는 더 이상 권력을 쥐고 있지 않지만 명백히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수렴은 현재 논쟁이 단순히 과거 절차의 반복으로만 읽힐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소 내용의 누적적 성격과 후속 사법 절차에서 도출된 새로운 증거의 존재는 분석 대상의 범위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기소는 트럼프 법률팀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시행 후 등장한 문서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문서들은 검찰이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간주하는 증인 접촉 패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전의 책임 추궁 시도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 허가를 통해 확보한 통신 기록의 도입은 증거 기반을 확대하여 저자들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점은 위원회 작업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이 핵심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일회성 행동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개 발언이 아니라 제도적 절차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화된 일련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바로 이러한 주장된 구조의 성격이 의회의 정치적 진단 이상의 대응을 요구한다. 사실관계가 진실되고 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대상이 이미 임기를 수행하지 않지만 여전히 공직을 지향하는 상황에서도 탄핵 절차가 적용 가능한지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점이 결정에 무게를 더한다. 절차 진행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헌법이 탄핵의 결과 중 하나로 향후 자격 박탈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전직 공직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의회의 권한을 위험하게 확대하여 예외적 수단을 전략적 활용에 취약한 도구로 전락시킨다고 반박한다. 이론적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 의원들이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입법 움직임의 파급 효과는 이미 다른 전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의 선거 투표용지 등재 자격을 검토 중인 주 및 연방 법원들은 탄핵 절차를 관련 맥락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최소 17개 주에서 선거 행정을 담당하는 주지사 및 주무장관들은 트럼프의 상황에 대한 사법부 또는 의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예비선거에 트럼프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이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결정만이 배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주별 입장 차이와 연방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져 의회 결정의 정치적 무게를 더욱 부각시키는 제도적 불확실성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동시에 상원은 향후 몇 주 안에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비록 절차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원에 국한되어 있지만 상원 지도부는 탄핵 조항이 승인될 경우 자동 기각 없이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 신호는 제도적 정치 환경이 이 절차를 수사적 소모전으로가 아니라 수사 중인 공직자의 행동 범위에 대한 해석적 전환점으로 다루려 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내부적으로 상원도 분열을 겪고 있다. 제14차 수정헌법 부적격 조항 적용에 찬성표를 던진 상원 의원들은 새로운 탄핵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사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았다. 일부는 공청회 내용과 헌법적 분석 심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른 이들은 헌법 조항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분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동시에 여러 전선에서 책임을 묻는 아이디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상황의 복잡성은 지속적인 분석적 추적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전개 외에도 핵심 쟁점은 기관들이 처벌, 보호, 민주적 시스템 운영 보장이라는 중첩된 기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바로 이러한 모니터링을 우리는 약속이 아닌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 제공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탄핵 절차에 대한 논쟁은
형식적 합법성 분석이나 즉각적인 정치적 전략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학자, 국회의원,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혐의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권력 복귀를 꾀하는 공직자들이 제도적 규범을 위반할 때 시스템이 부과해야 할 한계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부재한 데다 사법적, 행정적, 선거적 전선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부분적인 결정이 최종 결론 없이도 체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차의 지속성은 즉각적인 유죄 판결보다 역사적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이 달려있다. 기록과 진술에 따르면 해당 조항 도입을 지지한 의원들은 이 경우 탄핵이 이중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치의 사법화 확대에 맞서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 따르면 입법부가 행동함으로써 사법부가 제도적 위기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막고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중복될 위험을 경고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 비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귀속된 행위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적, 선거적,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하며 탄핵의 반복적 사용은 제도적 과잉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예외적 상황에서 각 권력의 실질적 역할 정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도사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공화국 분열 사태가 단일 메커니즘으로 해결된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한다. 리처드 닉슨 이후의 재건과 이란 콘트라 스캔들의 전개는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인식될 때 서로 다른 기관들이 병행하여 때로는 중복적으로 활동하는 다층적 대응의 사례로 기억된다. 현재의 차별점은 극도의 동시성이다. 민사 및 형사 소송, 출마 자격, 부적격성 논쟁, 주 행정 절차, 그리고 선거 기간 중 진행되는 탄핵 절차. 이러한 중첩은 지속적인 운영 및 해석상의 난제를 야기하며 각 주체들은 종종 이전 조치의 영향을 완전히 소화할 시간도 없이 새로운 움직임마다 논리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 복잡성은 정당 지도자들의 공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하원 의장이 절제된 제도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반면 리즈 체니와 애덤 쉬프 같은 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논리를 펼친다. 아직 공화당 소속인 체니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귀속된 일련의 행위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양립할 수 없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쉬프는 연방 재판과 징계 청문회 이후 수집된 새로운 증거들이 이번 절차를 이전과 차별화시킨다고 강조한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입법적 대응 없이는 의회가 핵심 헌법적 권한을 포기할 위험에 처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반면 짐 조던 같은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복적인 절차가 탄핵 제도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그룹에 따르면 이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향후 보복적 사용의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특별회기 초반에는 소수 의견이었으나 양원 모두에서 확고한 합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수 진영에서 점점 더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로서는 하원 본회의가 언제 혹은 과연 표결에 붙일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단순 과반수 표결이 아닌 제도적 영향평가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대법원은 아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합헌성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나 2021년 임기 종료 후 재판을 허용한 최근 판결 등이 간접적 선례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통일된 해석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헌법 조항의 운영적 경계를 정의하는 책임을 간접적으로 의회에 넘긴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로 인해 체제가 약화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공화국에 내재된 정치적 논의의 여지를 유지한다고 평가한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탄핵 절차의 영향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부 무당파 유권자들은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공화당 핵심 지지층은 탄핵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더 큰 동원력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면성은 탄핵이 법적 정치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의회가 진행할 향후 단계는 유권자와 분석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극심한 양극화 시기에 입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해 유사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도 주목받을 것이다. 형식적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은 이미 제도적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헌법적 도구의 기능적 한계를 연구하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문서적 증거, 정치적 분쟁, 법적 해석 간의 상호작용은 행위자들이 단순히 규범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정이 합법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루도록 강요한다. 이 과정은 전통적 도구들이 더 이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각 단계를 세심하게 주시하며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고 제도적 맥락과 근거 있는 분석을 제공하면서 각 움직임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강조할 것이다.